고2 고전시가 6강 서경별곡 시작을 할게요. 이 서경별곡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고려가요라고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쵸? 고려가요예요. 자, 고려가요가 어느 시대의 노래예요? 고려시대의 노래이고 그 다음에 주로 평민 계층이 입에서 입으로 뭐 하다가 구전되다가 나중에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 문자로 기록되었던 노래입니다. 대부분 사문보, 분절체, 후렴구의 형식을 지니고 있었던 이 고려가요, 우리 서경별곡이라고 하는 거 여성적인 목소리로 이별의 정한을 노래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별의 한을 노래했어요. 자, 1년에서는 삶의 터전인 서경. 자, 서경이라고 하는 게 현재 평양이라고 하는 그 장소예요. 서경을 버리고 임을 따라가겠다라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으며예요. 우리 시험지나 뭐 이렇게 복이나 선지에서 주로 많이 보이는 건 요 1년일 거예요. 왜냐면은 일반적으로 옛날 여성들은 좀 순종적이고 뭔가 따르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 서경별곡의 1년 같은 경우는 뭔가 의지적인 모습을 보여요. 이별을 막 거부하는 여인의 모습이 보여서 조금 특징적인 걸로 잘 나옵니다. 자, 이 연에서는 천년 후 혼자 살아도 변치 않을 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끈이라고 하는 거에 빗대어 노래하고 있고요. 또 3년에서는 대동강 건너편으로 님을 보내는데 그 일조한, 즉 도움을 준 사공을 원망하는, 사공을 원망할 게 아닌데 사공을 원망하는 그러한 마음이 나와 있고, 또 이별 후에 이미 변심하지 않을까 염려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어요. 주요 가사가 세 마디로 나뉘는 율격과, 자, 세 마디로 나뉘는 율격이 바로 사문보란 뜻이에요. 동일한 후렴구를 통해서 음악성을 부여하고 서경이라는 공간, 평양, 그 다음에 대동강이라는 이 공간적인 배경을 중심으로 임과의 이별을 거부하고 사랑을 이어가려는 어떤 적극적인 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적극적인 태도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 우리 꼭 머릿속에 넣어놓기로 합시다. 자, 1년 첫 번째 한번 가볼게요. 자, 1년에 보시면 서경이 아질가. 자, 아질가라고 하는 거 의미 없어요. 그냥 여음이라고 불러요. 그냥 감탄사. 서경이 서울이지만 고려시대 때 원래 서울은 서경이 아니라 개성이었는데, 개경이었는데 왜 서울이라고 했을까? 이 평양이라고 했을까? 이 평양은 제2의 서울이라고 불릴 정도로 엄청 활기차고 엄청 큰 그러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서울이라고 얘기해요. 서경은 서울이지만 위 두어령셩 다링들이 이거 뭐예요? 악기 소리를 나타내는 의성어가 되겠습니다. 닦은 곳 그랬어. 그럼 뭘 닦았다는 거야? 삶의 터전을 닦은 곳. 즉, 이 서경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이 노래를 부르는 화자는 자기가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충분히 여기서 삶의 터전을 다 닦아놓은 이곳이야. 그럼 화자 입장에서 서경이라고 하는 공간은 얼마나 소중한 공간이겠어요. 닦은 곳, 아질과 닦은 곳, 소형경, 작은 서울인 이 평양을 고외 말은 그랬어. 원래 괴다라는 말이 있어요. 괴다라는 말은 고어인데 사랑하다 라는 말이고, 원래대로 한다면 괴요 말은 였을 거예요. 즉 사랑하지만의 뜻인데 여기는 괴요가 아니라 고외가 되겠지. 이건 왜 그럴까요,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예측하기로는 원래는 괴요말은인데 이게 구전이 되었잖아요. 구전이 되다가 훈민정음으로 기록될 때 아마 잘못 표기된 것일 거야 라 그래서 괴요말은의 오기, 잘못된 표현이라고도 해요. 어쨌든 이 서경은 내 생활 터전을 닦은 곳이어서 이 작은 서울을 나는 매우 사랑하는데, 자, 넘어갈게요. 이별할 바엔 길쌈하는 배를 버리고요. 자, 길쌈하던 배라 그랬어. 아, 여성 화자구나. 길쌈배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배틀에다가 배 짜는 거 알죠?
배를 짜는 여성이었어. 그래서 이곳 서경에서 이 배를 짜는 걸로 이 여자가 충분히 생계가 완전히 가능한 그러한 여성이었던 거를 알 수가 있고요. 길쌈배를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화자가 여성임을 알려줌과 동시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님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적극적인 여인의 태도가 나옵니다. 이별을 할 바엔 내가 가진 거 다 버리고, 즉 길쌈하던 배를 다 버리고, 괴실한데, 괴다가 아까 뭐였죠? 사랑하다였죠. 괴실한데, 즉 사랑만 해주신다면 내가 울면서 줬겠나이다. 줬다는 따르다의 뜻이에요. 따르겠습니다야. 즉 서경이라고 하는 공간, 길쌈배라고 하는 이 직업은 화자한테 매우 소중한 거예요. 하지만 님과 이별을 하는 것보다는 내가 소중한 것을 다 버리고 라서도 님을 따라가겠다라고 해서 임에 대한 화자의 사랑을 강조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즉 여기서 화자는 원치 않는 이별의 상황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서라도 임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이 이별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거부하는, 그래서 이별을 거부하는 자기 중심적 또는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지닌 여성 화자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서경이라고 하는 공간이 오늘날의 평양인데요. 구체적인 지명이라고 얘기해, 땅 이름, 구체적인 지명을 사용을 했어요. 자, 이렇게 구체적인 지명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사실감이나 또는 뭐가 좋아져요? 현장감. 사실감이나 현장감이 엄청 높아지는 그러한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1년 됐고요. 2년 한번 가볼게요. 자, 2년은 목소리가 갑자기 확 바뀌어. 야, 목소리가 바뀐다라고 하는 건 내용이 완전 바뀐다라는 거거든. 자, 2년. 구슬인 바위에 떨어진들이야. 이 구슬이 우리 구슬 목걸이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구슬로 이렇게 목걸이를 만들었어. 이게 구슬이야. 그럼 이 구슬 목걸이는 안에 이렇게 끈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겠지요. 자,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이 구슬 목걸이를 이렇게 바위에 땡강 떨어뜨렸어.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끈이 끊어져요? 아니죠. 구슬에 약간의 흠집은 갈 수 있겠지만은 이 구슬 목걸이를 엮고 있는 끈은 끊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천년을 홀로 살아간들 믿음이야 끊어지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끈이라고 하는 거는 믿음이고 끊어지겠습니까? 역시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끊어지겠습니까? 끊어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구슬은 화자와 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바위에 떨어지면은 물론 약간 흠은 갈 수 있겠지만은 이 사랑의 가장 근본적인 뭐는 이 안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끈, 다시 말해 이 끈은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의 믿음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아무리 오래 떨어져 있어도 님에 대한 사랑이나 믿음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고요. 이렇게 자신의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끊어지겠습니까? 라는 서리적 표현, 끊어지겠습니까? 라는 서리적인 표현을 통해서 절대 변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요. 여기 특히 나안 이거 다 여음입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서리법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수사, 의문, 문이라고 얘기해요. 자, 이러한 수사, 의문, 문인 서리법을 통해서 절대 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화자의 정서가 강조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3년. 대동강, 우리 실제 있는 공간이죠. 이 대동강 넓은 줄 몰라서 배내어 놓았느냐 사공하야. 그러면은 이렇게 배가 이렇게 있어요. 이 배를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대동강이고 여기가
평양이었던 것이지. 그럼 님이 평양에서 이 배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갈 때 이 배를 모는 사공이 내 님을 태워서 다른 데로 보내준다는 거야. 그럼 내 입장에서 사공은 나와 님의 사랑을 방해하는 뭔가 원망의 대상, 방해자란 말이지. 그래서 왜 배를 너는 내어 놓았느냐 사공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임과의 사랑을 방해한다고 여기는 존재이고요. 사공을 지금 원망의 대상으로 설정을 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 네 각시, 네 부인 음란한 줄 몰라서 이거 진짜일까? 아니지,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정말 요새 우리 말대로 억까하는 거야, 이거는. 정말 음란한 게 아니라 사공의 아내를 비난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공을 뭔가 비난하기 위해서 왜 내 님을 태워서 가버리느냐라고 하는 그 미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가는 배에 얹었느냐 누구를? 내 사랑하는 임을 얹었느냐가 태웠느냐야. 태우는 것이냐. 대동강 건너편에 있는 꽃을 배를 타고 가면은 꺾을 것이다. 자, 나나는 여음이야. 이 꽃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여인이고 질투의 대상이지요. 결국 저 건너편에 있는 강 건너편에 있는 새로운 다른 여인을 만나러 내 님이 가는 것인데 사공 네가 왜 내 님을 태우고 가느냐라고 사공에게 원망을 이야기하면서 책임의 전가. 사공에게 괜히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이 꽃이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요. 다른 여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는데 일단은 님의 마음을 뭔가 변할 것이야. 님을 내가 확실히 믿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변할 거야. 임의 변심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사공아라고 지금 부르고 있어요. 이렇게 부를 때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청자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청자, 구체적인 청자. 자, 구체적 청자가 있어. 이거는 청자가 명시적으로 드러난 거겠죠. 구체적인 청자를 설정을 해서 이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내용을 요 3년은 전개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화자가 님을 굉장히 사랑하는데 뭔가 이별의 상황이 닥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던 곳인 서경을, 이 사랑하는 서경을 버리고서라도, 그리고 길쌈하는 배를 버리고서라도 끝까지 님을 따라갈 거야 라고 하는 이 마음을 보여주고 있죠.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이연에서는 바위에 구슬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게 이별의 상황을 빗댄 표현이고요. 그래도 구슬을 엮고 있는 끈이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님에 대한 믿음도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영원한 사랑을 다짐하는 게 이연이고요. 3년에서는 이미 떠나는 상황인데 사공을 원망해요. 왜냐면 내 님을 태워서 이동을 시키니까. 그래서 이 님이 배를 타고 가버리면은 건너편에 있는 다른 여자를 아마 만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별을 대하는 화자의 태도 볼게요. 적극적인 태도가 있어요. 어떤 적극적인 태도가 있어요? 따라가겠다. 따르겠다의 태도가 있어요. 그리고 이별을 한다고 해도 우리는 뭐 한다? 변하지 않겠다. 변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원망의 태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사실 사공을 원망을 하는데 사공을 진짜 원망을 하는 거 아니고 책임을 그냥 전가하는 것이고요. 님을 태우고 떠나는 사공을 원망을 하면서 건너편에 있는 다른 여자를 만날 것이다 라고 해서 염려하면서 원망하고 있어요. 자, 밑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표현상의 특징 한번 볼까요? 비유나 상징적인 사물이 나와 있어. 야, 비유와 상징적인 사물이라고 하는 거 이건 거의 대부분의 시에 다 나오는 건지 알고 있죠? 서정갈래에는요. 비유나 상징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비유나 상징적인 사물을 통해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는 거 맞겠고요.
식구를 반복하고 구절 비슷한 대꾸를 통해서 운율감 충분히 형성되고 서리적인 표현을 통해서 정서를 강조하고 후렴구, 여음구라고도 합니다. 운율감이나 시적인 안정감을 부여해 주고요. 서경이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이 사실감이나 현정감을 드러냅니다. 사공아라고 구체적인 청자를 설정을 했어요. 대화체인 거 우리 알고 있죠? 자, 위에 OX 문제 잠깐 멈추고 풀고 오세요. 자, OX 문제 한번 보자. 1번. 세속적인 유혹에 맞닥뜨린 화자의 고민. 자, 여기서 화자의 고민은 세속적인 유혹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화자의 고민은 이별이에요. 임과 이별하기 싫은데 자꾸 이별을 해야 되는 상황이 화자의 고민이겠지, 세속적인 유혹에 맞닥뜨렸다라고 보지 않아요. 이 세속적인 유혹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돈이나 벼슬이나 뭐 이런 것들을 세속적 유혹이라고 해요. X. 자, 두 번째. 대동강 건너편이라고 하는 공간은 어디예요? 님이 다른 여인을 만날지도 모르는 화자의 입장에서 매우 걱정스러운 공간이죠. 임을 죽음으로 이끌 수 있는 위험한 공간인 거 우리가 작품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고요. 건너편이라고 하는 건 다른 여인이 있을 수 있는 공간, 이 정도로 해석할 수는 있겠지요. 그래서 이것도 X. 3번. 길산배를 버리고서 님을 따라가겠다는 화자의 말 있었지요. 자신은 이별을 막고자 했었음을 강조하는 거야. 상황에 대한 자책감. 자, 우리 자책감이 뭐예요? 내가 잘못을 했을 때 느끼는 게 자책감이죠. 그럼 화자가 상황에 대해서 자책감이 있나요? 그런 거 모르겠죠. 화자가 상황에 대한 자책감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본문에서는 찾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상황에 대한 자책감을 줄이기 위함이야 라고 가면 안 되고요. 이러한 화자의 말은요. 나는 끝까지 뭐 하겠다? 우리의 사랑을 뭐 하겠다? 지키겠다. 그러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X예요. 네 번째. 화자의 정서를 사물에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다. 대부분의 시는 다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정서를 사물에 비유하는 거. 화자의 마음을 뭐에다가 비유했냐면은 끊어지지 않는 끈에다가 비유한 표현이 있었지요. 이연에서 네, 맞는 것. 다섯 번째, 수사의문문. 자, 서리적 표현을 통해서 화자의 정서가 강조되고 있겠죠. 여섯 번째, 명암의 대비는요. 밝음과 어둠의 대비인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밝음과 어둠의 대비가 드러난 부분은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X예요. 자, 서경별곡은 고려 가요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중요한 건 몇 년? 1년. 이별을 거부하는 적극적인 여성 화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순종적이고 희생적이고 그러한 전통적인 여인의 모습과 뭔가 완전히 상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서경별곡 1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